자, 오늘 함께 우리 데이터베이스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는 우리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걸 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담는 그 공간인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고 또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는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것처럼 DDL, 바로 Data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이 DDL은요,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럼 과연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무엇이 있을까? 데이터베이스 객체는요, 테이블, 뷰, 그리고 인덱스, 시퀀스, 시노님 같이 이제 다양한 객체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테이블에 대해서만 객체를 좀 생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한번 설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DL 명령어 자체는요, DDL 특성상 데이터 객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이 반영되고 그리고 데이터 사전, 즉 등록된 그 생성한 객체가 등록이 될 그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명령어가 바로 DDL이죠. 그때 데이터베이스 이제 객체들을 생성할 때는 create 명령어를 씁니다. 자, create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삭제할 때는 drop입니다. drop 명령어를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객체 수정을 할 때는 alter.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 내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truncate입니다. truncate.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땐 create, 객체를 삭제할 땐 drop, 객체를 수정할 땐 alter,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땐 truncate. 자,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직접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봐야지만 정말 나의 어떤 기술이 되거든요. 자, 우리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걸 함께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 명령어에 어떤 신텍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reate table을 시작합니다. 자, create 명령어 아까 배웠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객체가 뭐라고요? 테이블. 그래서 create table입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럼 테이블 이름을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구성 자체가, 테이블이라는 객체 자체가 여러 열들로, 여러 컬럼들로 구성이 되는 게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reate table 하면서 그 해당하는 테이블에 포함이 될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 이름 뭐 1번, 2번, n번까지 그 개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열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 열 지정 정의는 괄호를 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테이블을 생성하는 측면에서 주의할 점.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테이블 이름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테이블 이름이 같은 테이블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 환경, 사용자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환경 내의 테이블 이름은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내에 열 이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 이름 1, 2, n 이렇게 열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열 이름을 쓴다. 이건 안 돼요. 열 이름이 동일하면 이 열 이름이 내가 원하는 열 이름이 어떤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create, 뭐 그거 말고도 뭐 check, 뭐 insert,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명령어 예약어들이 있잖아요. 그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컬럼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하기로는 물론 이제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도 사실 가능해요. 그런데 1에서 30바이트 정도의 영어 이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이름으로 이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테이블 이름은 영어로 쓴다라고 이렇게 뭐 좀 코딩 컨벤션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테이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쳐주고요. 우리가 customers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실제 employees 테이블은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유사하게 고객에 대한 뭐 정보를 담는 이 테이블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HR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커스터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머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는 있어야겠죠. 자, 여기에 넘버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예요? 열 이름. 이거는 테이블 이름. 그 다음 넘버는 데이터 타입. 실제 이 열에서 사용할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 추가로 뭘 해줄 거냐면 여기에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을 넣어줄 거예요. 난 널이라는 특성을 추가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커스터머 아이디가 널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디인데, 그죠? 그리고 보통 아이디는 뭘로 해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로 해줘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 즉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키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머에 아이디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first name, first name으로 variable character 2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1은 사실 variable character 그냥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2로 이렇게 개선돼서 그전 버전을 쓰는 것도 지금은 되지만 나중에 이제 오라클에서 이 그전 버전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고 하니까 variable character 2로 이렇게 바뀐 버전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not null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요. 왜냐면 first name인데 이름은 적어도 고객 이름은 넣어줘야죠. 그죠? 고객 이름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죠. 고객 이름은 있어야 되니까 지정을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ot null.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받아봅시다. 이메일 주소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폰 넘버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10, 이것도 20, 이걸 20으로 해야 되나? 이메일은 한 10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register date, 언제 가입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좀 띄울게요. 다시 이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가 싹 됐죠? 지금 다시 한번 하면은 그 커스터머 아이디 있고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그 다음에 폰 넘버, 그 다음에 가입일, 그 레지스트 언제 가입했는지. 근데 당연히 가입한 날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생성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customers. 자, 실행을 했더니 조회는 되지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조회는 잘 되는 거 보니까 생성은 잘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테이블 생성은 성공했지만 거기에 뭐 테이블에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예제로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insert into customer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값을 좀 몇 개 넣어줍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값이든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제가 고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날짜는 그냥 임의로 그냥 1월 1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인설트 하나 한번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했더니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방금 입력한 인설트가 지금 첫 새롭게 만든 테이블에 제가 첫 행을 하나 추가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같이 고객으로 넣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이메일은 일론. 전화번호 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입일도 좀 바꿔서 5월 1일 날 가입한 걸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티브 잡스도 추가를 해줄게요. 스티브 잡스 이메일은 스티브, 핸드폰 번호는 3333 4444 이렇게. 자, 10월 1일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우리 또 유명한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이메일은 빌, 핸드폰 번호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또 우리 페이스북 그 메타 회사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이메일은 마크. 일단 이 정도만 추가하고 나중에 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빌 게이츠 차별을 했나요? 안 했었네요. 스티브 잡스 했나요? 안 했었네요. 순서가 뒤집혔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서는 뒤집혔지만 어쨌든 1, 2, 4, 3, 5 이렇게 5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1, 2, 4, 3, 5 원래는 1, 2, 3, 4, 5 떠야 되는데 제가 실행을 좀 순서를 안 지켰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은 인설트를 했습니다. 5명에 대한 고객 데이터를 추가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알터 테이블, add, 열을 추가하는 add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알터 테이블은 알터 수정해줘. 그 다음 테이블 객체를 수정해줘. 근데 여기 add부터 할 텐데 객체를 수정할 때 여러분 테이블 안에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테이블은 열들로 구성이 돼 있죠. 여러 컬럼들로. 그럼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한다는 의미가 추가도 돼야 되고 변경도 돼야 되고 이름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추가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커스터머 테이블 물론 이걸로도 아주 나이스한 테이블이긴 한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알터 테이블로 지정을 해줍니다. 알터 테이블 그리고 커스터머스 우리가 여기에 add를 해줍니다. add 알터 테이블 커스터머스 한 다음에 add는 컬럼을 하나 추가하겠다. 근데 여기 추가할 때 젠더 여러분 여기 성별이 없잖아요. 성별을 추가를 해줍니다. 성별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알터 테이블하고 add에서 내가 원하는 열 이름 데이터 타입 해가지고 언제든지 추가로 열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기존 열 제거는 add로서는 열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add는 추가만 하는 거지 add에서는 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열의 위치 지정이 불가능해요. 자, add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열 뒤에 가장 뒷부분에 추가되는 형태지 위치까지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열의 데이터 값은 널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의 데이터를 제가 다 넣어놨잖아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열이 만약 추가되면 그 열에 있는 데이터를 뭐 임의로 뭔가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널 상태로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예제로 제가 이렇게 add 젠더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커스터머 테이블 한번 다시 보면 자, 여기 보면 젠더가 추가가 됐죠. 젠더 추가는 됐으나 값은 다 널이죠. 네, 값은 이렇게 널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더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속성으로 age는 숫자니까 number 당연히
나이도 한번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나이라는 데이터도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줄까요?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 date of birth, date of birth. 당연히 타입은 date겠죠. 날짜에 대해서. 그러면은 age 추가해주고 date of birth, 생년월일 추가해주고 조회를 했더니 자 어떻죠? 뒷부분에 항상 열의 추가는 뒷부분에 추가가 된다.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자 지금 마지막 컬럼이었던 레지스트 데이트 뒤에 젠더 추가됐죠. 에이지 추가됐죠. 그 다음 DOV, date of birth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추가를 했으니까 우리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customers, set gender, 젠더 값을 바꿔줘. 지금은 사실은 다 남자죠. 그 다음에 나이는 20. 예. 그냥 아무거나 임의로.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넣을게요. 어차피 임의의 데이터니까. 커스터머 아이디가 1. 저죠. 수한리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웨어졸로. 그리고 그 값에 대한 젠더와 에이지와 DOB를 추가해줘. 변경해주죠. 사실은 지금은 기존은 널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변경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스텀 아이디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번입니다. 2번은 40세로 해주고 생년월일은 좀 더 나이가 많게 해볼까요? 89년도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나이를 30대에 99년생. 세 번째는 커스텀 아이디를 5번. 3번, 4번은 바꾸지 말고 1번, 2번, 5번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봤더니 업데이트 어떻게 됐죠? 뒷부분 살짝 업데이트가 된 걸 알 수 있죠. 여기 젠더, 에이지, 그 생년월일 1, 2, 5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을 추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테이블 생성하고 열 추가하는 것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constraint입니다. 자 이건 제약 조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각 컬럼마다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줄 수가 있었어요. 제약 조건을. 그래서 그 제약 조건에 따라서 제약 조건을 어길 수 없게 제약 조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삽입될 수 있게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줬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약 조건을 테이블에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당연히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조건을 지정을 이렇게 사용자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그 어떤 서비스나 도메인에 따라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예시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에 그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alter 테이블 커스터머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customers 그 다음에 여기에 add 한 다음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add 뒤에 constraint를 또 추가합니다. 기존에 add만 하면은 열을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add constraint, 즉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제약 조건에 따라서 조건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을 별도의 이름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름이 이제 제약 조건 이름이 시스템으로 붙어 이제 생성해서 붙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명확한 그 구분을 위해서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먼저 우리가 유니크하게 바꾸기 위해서 AK 이메일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유니크한 다음에 이메일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커스터머에 있는 컬럼 바로 이메일인데 여러분 이메일은요 다른 사람이랑 동일한 걸 쓸 수 있을까요? 제 이메일을 다른 사람과 같은 이메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메일은 각
고객마다 별도의 고유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지금 제가 유니크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메일은 중복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복된 값으로 고유한 특성으로 유니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변경이 됐다고 뜨죠. 자, 근데 이메일만 고유하나요? 고객마다? 당연히 이메일 말고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전화번호도 모든 고객들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전화번호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폰 넘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로 이것도 실행을 했어요. 기존 제약 이름을 바꿔줘야죠. 자, 지금 보면 AK 이메일로 해놨는데 제가 AK 이메일 그대로 수정 안 하고 썼더니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오류가 났어요. 당연한 오류죠. 여기에 AK 폰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밌게도 알터 테이블 커스터머 그냥 이렇게 유니크로 그냥 지정을 해주는 컨스테이트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또 별도로 우리가 에이지에 대해서 그 나이에 대해서 체크를 우리가 별도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견고하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지정해 준 것만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또 그 제약 조건인데요. 체크를 통해서 자, 에이지가 0보다 크게 0의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요. 여러분 나이가 마이너스 1살이 있나요? 마이너스 2, 나이가 마이너스 5 뭐 이런 게 없죠. 예. 뭐 점점 더 어려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음수라는 나이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제약 조건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나이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은 인설트 하나 그냥 임의로 하나 해서 새로 한 6번을 넣는다고 쳐봐요. 뭐 이것도 같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인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값의 수가 충분하지 않죠. 왜냐? 값을 추가했잖아요 우리가. 나이랑 이거 잠깐만요. 값을 젠더 에이지 그 다음에 태어난 날. 자, 대략 이렇게 넣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실행했더니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됩니다 라고 떴어요. 자, 여기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예요? 이메일이 떴어요. 이메일이 지금 같잖아요. 이름도 같은데 이메일이 같아요. 이것도 같게 하면 안 되죠.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이름은 유니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크 2로 할게요. 이메일을. 자, 이렇게 해서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이 또 걸렸어요. 지금 두 번째 무결성 제약 조건은 바로 폰, 우리가 정의했던 이 폰 넘버가 유니크해야 된다. 지금 기존에 있는 번호랑 똑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안 보였겠네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요. 지금 이메일, 그 다음 폰, 이 무결성 이제 제약 조건 위배 두 개가 떴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별도의 그 아무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그리고 하나 더 나이가 지금 40으로 돼 있는데 나이를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약 조건. 이거는 체크 제약 조건이에요. 기존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잖아요.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된 유니크 특성 두 개가 지금 걸렸었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다른 값으로 바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 제약 조건이 걸렸어요. 체크 제약 조건 바로 CKAG 이거는 우리가 음수는 들어갈 수 없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배가 돼서 걸린 겁니다. 이 부분.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제약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이게 무결성과 체크 제약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유지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테이블의 각 컬럼이 어떠한 제약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미리 좀 고민하고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lter table modify입니다. modify. 자, modify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을 수정할 때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열을 수정할 때는 어떠한 신텍스로 수정이 되냐면 우리 alter table 테이블 이름 그대로인데 add 대신에 뭘로 바뀌었죠? add 대신에 modify로 바뀌었습니다. 자, modify 즉 여기에 열을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고 싶을 때 modify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정할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alter table 커스토머에 대해서 modify 그리고 first name에 우리가 first name 이미 있잖아요. 근데 first name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거부터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update customers 해서 set first name을 그 우리 스티븐 잡스가 원래는 스티븐 폴이에요. 스티븐 폴. 젠더는 메일. 그리고 에이지는 50. DOB는 임의로 50년대 1월 1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where 조건으로 수정을 해줄게요. where customer ID 3. 지금 잠깐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현재 떠 있는데 지금 커스터머에 대해서 지금 3으로 돼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3인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가 사실은 스티븐 폴 이렇게 풀네임이 있어요. 스티븐 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널값인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무슨 오류가 뜨죠? 지금 현재 first name 열에 대한 값이 너무 크다. 값이 너무 크다. 즉 최대값은 10인데 실제 11개의 값을 이제 수정을 해서 넣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정했을 때 first name의 크기를 몇으로 했었죠? 자, 보면은 first name의 크기 어떻게 썼냐면 10으로 했어요. 최대 크기를. 최대값을 10으로 하니까 1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을 했을 때 오류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최대값을 10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크게 좀 여유 있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alter table customer에서 modify를 통해 가지고 그 first name에 있는 실제 그 first name의 크기를 variable 캐릭터를 3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변경이 됐죠. 30으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first name 뿐만 아니라 last name도 좀 바꿔놓을까요? last name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이메일도 긴 이메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메일도 우리가 여유 있게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에 대해서 사이즈를 10만 가지고 있던 거를 다 30으로 이렇게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집어 들어가겠죠. 지금 데이터가 크기가 키워졌으니까 열 크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수정할 때 이 디폴트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디폴트. 즉 우리가 값을 안 넣으면 널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값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인설트를 할 때 그 열을 값을 지정하지 않고 인설트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냥 널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비어있는 지정 아무것도 아닌 열 값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널은 아니고 디폴트로 뭔가 값을 다른 걸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디폴트로 지정하는 값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때 alter 테이블에 customers하고 modify로 한번 컬럼을 수정해 볼게요. 바로 age 그 컬럼이죠. age 컬럼이 값이 없을 때는 그냥 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널 값이 대신에 나의 디폴트 값을 0으로 해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수정해줘. age 컬럼을 수정해줘. age 컬럼의 디폴트 값을 0으로 수정해줘. 이런 의미가 듭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뒤로 밑으로 가져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커스텀에 대한 업데이트. 지금 이거 수정했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한번 수정한 거를 실행해 볼게요. 짜잔, 업데이트가 됐다고 뜨죠? 자, 이거 한 명만 수정하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또 풀네임으로 빌 게이츠 대신에 빌이 사실 윌리엄을 빌로 줄인 건데 윌리엄 헨리. 나머지 나이는 뭐 좀 젊게 해볼까요? 40. 나이도 또 어리게 89. 근데 커스텀 아이디는 4로 바꿔줘야겠죠. 필이 기존에 빌 게이츠 데이트 대신에 윌리엄 헨리로 바꾸는 거니까요. 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다고 뜨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설트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단 셀렉터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고, 네,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정이 바뀌었죠. 빌 게이츠 대신에 윌리엄 헨리로,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대신에 스티븐 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설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 into customers 해주고 여기에 이제 일부 컬럼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스터머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first name 그리고 last name, 그 다음에 이메일만 이렇게 입력을 받는 형태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밸류스에 6번이죠. 지금 새로 추가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레리 페이지인데요. 원래 그 줄여서는 레리 페이지, 구글 창립자, 네,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를요. 원래 풀네임은 로렌스 에드워드, 이렇게 풀네임을 해주고 페이지, 그 다음에 이메일은 레리. 자,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4개에 대한 정보만 제일 중요한 커스텀 아이디,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만 이렇게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삽입됐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된 결과 한번 보면은 이렇게 4개만 넣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만 잘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널이에요. 네. 우리가 폰 넘버 유니크는 유니크지만 난 널은 아니에요. 널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레지스터 데이트도 똑같고요. 젠더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 뭐가 널이 아니에요 지금? 에이지가 0이에요. 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뭘로 바꿨었죠? 에이지 값을 디폴트를 0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에서 이 에이지 컬럼에 대해서는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디폴트 값으로 0으로 지정이 되게끔 삽입이 0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널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이제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수정을 해봤고, 그리고 그 실제 그 디폴트 값을 지정하는 것도 해봤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업데이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이 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열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 기존의 열 대신에 다른 열을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 열의 이름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즉 이제 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열 이름 변경이겠죠. 열 이름 변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alter 명령어로 시작이 되고요. 뭘 수정하는 거죠?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을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 커스터머, 그다음 여기에 리네임이 있습니다. 리네임 명령어, 리네임인데 뭘 리네임 할 거예요? 컬럼에 대해서 리네임 컬럼, 그리고 어떤 컬럼인지 열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폰 넘버를 지정을 해줄게요. 폰 넘버 컬럼 너무 크다, 길다, 이거 좀 그냥 폰으로 줄이자, 이렇게 하면은 줄여집니다. 자, 보시면 리네임 컬럼 바꿔줘, 이름 바꿔줘. 기존의 폰 넘버인데 폰으로 바꿔줘.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된지 한번 볼까요? 네, 폰 넘버여야 되는 컬럼이 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잘 바뀌었죠. 자,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몇 개 더 바꿔볼게요. 기존에 젠더라는 컬럼이 있었는데요. 젠더라는 컬럼 대신에 기본적으로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를 이렇게 젠더 대신에 컬럼명을 섹스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변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네, 젠더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네, 섹스 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또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DOB라고 줄여서 했잖아요. Date of Birth를 그냥 풀어서 다 쓰도록 해볼게요. Date of Birth. 자, 생년월일을 자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다 풀어서 변경해줘. 실행을 해보면 네, 잘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된 걸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폰 넘버 대신에 폰 여기 그 다음에 젠더 대신에 섹스 그 다음에 DOB 대신에 date of birth 이렇게 컬럼명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에 이제 어떤 그 열을 이제 우리가 삽입도 해봤고 추가도 해봤고 변경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열 이름조차도 변경을 해봤어요. 이제는 열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불필요한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테이블에 열들을 변경하거나 혹은 삭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우리 삭제가 뭐라고요? drop. 그래서 alter 테이블인데 근데 여기에 drop 해줘 컬럼을. 그러면은 컬럼을 하나 지정한 열 이름에 대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우리가 date of birth 아까 수정해줬던 이거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해줬더니 삭제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컬럼 하나가 어디 갔죠? 삭제했더니 없어졌죠. Date of birth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컬럼만 이렇게 드랍 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약 조건 자체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constraint 그 제약 조건 자체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약 조건 지정해줬던 게 대표적인 게 age가 있었죠. age. 이 조건을 삭제. 지금 이름 자체 age가 아니죠. 우리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 지금 오타인데 ck 언더바 age로 해놨죠. 네, 이렇게 하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네, ck 언더바 age로 수정을 해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ck 언더바 age. 자, 그 다음에 또 섹스 컬럼에 대해서도 이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 자, 제약 조건도 삭제했고 컬럼도 2개나 삭제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삭제가 제대로 됐는지. 네, 보면은 삭제가 됐습니다. 에이지 컬럼은 있죠. 컬럼 자체는 있어야죠. 왜냐면 컬럼에 걸린 제약 조건만 우리가 없앤 거기 때문에 컬럼은 삭제가 안 됐고 제약 조건만 삭제된 결과라서 2개의 컬럼은 사라졌지만 하나의 에이지 컬럼은 추가한 에이지 컬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 이름도 제거할 수 있고 제약 조건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기존까지는 우리가 뭐 추가 수정하거나 열에 대해서만 삭제를 했는데 지금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이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근데 truncate 테이블 그리고 customers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자, truncate예요. 이거는 truncate는요. 데이터는 삭제를 해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는데 테이블의 구조는 유지를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구조라는 게 뭐예요? 테이블 구조. 지금 현재 여기는 커스텀 아이디 있고 first name, last name, email, phone, register date, age까지 이렇게 각각의 컬럼들, 여러 컬럼들로 형성이 돼 있는 테이블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 여러 컬럼들로 구성된 이 구조 자체는 유지를 하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삭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한국말로는 잘렸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죠? 마치 create table 한 모습 그대로 create table만 한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들은 다 삭제가 됐어요. 데이터는 날아갔고 테이블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truncate입니다. 자, 그 다음에
drop 테이블. drop 테이블은 자 실행 테이블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drop 테이블은 실행하면 테이블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제가 지금 데이터 자체는 미리 삭제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는 안 떴지만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뿐만 아니라 드롭 테이블 하면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또 구조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즉 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인덱스랑 제약 조건 자체도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드롭 테이블 하는 순간요. 자, 드롭 테이블 한 다음에 셀렉트를 날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그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명령어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delete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delete 테이블은 그 테이블에서 포함된 데이터 중에 내가 전체를 날릴 수도 있지만 특정 데이터를 선택해서 날릴 때 주로 쓰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delete 테이블은요 DML 명령이에요. Data Manipulation Language입니다. 즉 커밋과 롤백을 통해서 반영시키거나 다시 되돌리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DML 명령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삭제하고요. 기존 구조나 뭐 나머지든 다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로 수행이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delete 테이블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DBMS가 운영 중에는 자 delete 테이블 명령어만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truncate 테이블은요 DDL 명령이에요. DDL Data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즉 우리가 그 정의에 대해서 객체를 그냥 삭제하거나 그 어떤 데이터를 전체를 그냥 구조를 유지하지만 데이터는 다 없애버릴 때 그럴 때 쓰는 truncate는 DDL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테이블 구조는 유지하고 데이터만 삭제하고요. 데이터랑 인덱스, 테이블 공간은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도 다 삭제를 하는 명령이에요. delete 테이블은요. 그 공간을 삭제하지는 않아요. 단지 데이터만 딜리트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rop 테이블인데요. 이 drop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DDL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하는 형태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나 인덱스나 그 테이블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 자체도 다 삭제를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delete 테이블이냐, truncate 테이블이냐, drop 테이블이냐 이거를 엄연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테이블 생성과 수정과 삭제 그리고 열도 수정, 추가 그리고 제약 조건도 추가, 수정 이런 여러 가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번 진짜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테이블 생성 그리고 뭐 수정, 삭제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한번 이제 별도의 여러분들이 직접 SQL을 작성해서 테이블 생성하고 삽입도 하고 수정 그리고 삭제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 게 과연 정답이 맞는지 그 부분을 그 제가 하는 걸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내용을 보면은 그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생성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구조가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죠. 그 레지스트레이션 된 데이트 그래서 등록일 이렇게 세 가지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 프로덕트 아이디는 number, 프로덕트 네임은 variable character 2, 사이즈는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은 당연히 이제 데이트니까 데이트 타입으로 넣어줍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조건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not null이어야 되겠죠. not null이면서 프라이머리 키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도 not null. 넣을 수가 없죠. 이름이 없는 제품 등록할 수 없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not null로 해서 무조건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에 맞춰서 한번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거는 이제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 자 프로덕트 아이디 여기에 넘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not null, 그리고 primary ke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product name, 그리고 variable character 2, 사이즈는 10으로 해주고요. not null.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일, 이거는 등록일 데이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생성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프로덕트 테이블 잘 생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컬럼 3개짜리 테이블 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해 주세요.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그 다음 레지 데이트에 각각의 인설트를 3개 해줘야겠네요. 자, insert into product values 1, 처음에는 computer, 그 다음에 등록일은 그냥 21년도 1월 1일 일관성 있게 맞춰 볼게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3개 총 2번, 3번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 그리고 세 번째는 텔레비전. 자,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행 삽입 3번 됐죠?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현재 지금 해당하는 테이블 모양과 같이 또 동일하게 데이터가 삽입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를 삽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열이 3개 있는데 지금 이 3개의 열 대신에 추가로 2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추가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우리 무슨 명령을 써야 되죠?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니까 테이블이 수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수정할 때는 명령어인 alter tabl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duct, 그리고 여기에다가 열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는 무슨 명령어죠? add를 해줍니다. 자, add에 우리가 추가할 이름이 weight랑 price예요. weight랑 price. 근데 weight 여기에 타입은 number, 숫자죠. 자, 그리고 weight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뭐도 추가하죠? price도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넘버죠. 2개, weight랑 price에 대한 컬럼 2개를 삽입을 추가를 해주고요. 잘 삽입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weight랑 price 이게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건, 바로 제약 조건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제품 정보에 대해서 테이블 구성했는데 제품 정보가 무게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건이 0보다 작은 물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격이 0보다 작은 0도 이제 이해가 잘 뭐 무료라고 해서 0일 수 있는데 음수가 될 수 있나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그 물건을 구매하면 마이너스가 돈이 더 생기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웨이트랑 프라이스 둘 다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로 알터 테이블에 products 여기다 뭐 해줘야 되죠? add는 뭘 추가하죠?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add constraint. 자, 제약 조건을 추가해 줍니다.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붙여볼게요. ck weight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저는 이거야 뭐 여러분들 원하는 제약 조건 이름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체크 조건이기 때문에 체크 명령어를 써주고 지금 현재 weight를 0보다 항상 0 이상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제약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weight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제약 뭐가 있어야 되죠? 보면은 weight 그다음 price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price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ck weight 대신에 이름을 price로 바꿔줘야겠죠. 중복되지 않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추가된 거 제약 조건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제약 조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추가한 테이블이 프로덕트인데요. 자, 프로덕트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각각의 컬럼 네임과 데이터 타입이 있고 너를 허용하냐 안 하냐 nullable이 있는데 nullable은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랑 네임은 난 널로 했으니까 no죠. 그리고 여기에 제약 조건이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추가했던 ck price랑 ck weight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죠? 체크 constraint로 정의가 돼 있어요. price랑 weight는 0보다 커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마찬가지로 또 is not null 체크도 걸려 있죠. 프라이머리 키도 걸려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게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열을 추가했고 그다음 제약 조건도 우리가 필요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좀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삽입했기 때문에 지금 컬럼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 추가된 컬럼에 대한 데이터는 널인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 널인 상태를 우리가 다른 특정 값수를 삽입해 가지고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프로덕트 해주고요. set weight 값 weight 값을 뭐 컴퓨터는 뭐 한 10kg 정도 되겠죠, 컴퓨터. 그 다음에 price 10kg의 price는 몇이죠? 160만 원.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where 조건에 product id는요 1로 지금 현재 1이죠, 컴퓨터에 대해서. 자, 이거 두 개 추가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봤더니 밑에다 좀 추가할게요. 자, 무게 10kg.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16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값들도 변경을 좀 해볼게요. 프로덕트 2번과 3번. 자, 2번은 스마트폰이고 3번은 텔레비전이에요. 지금 현재 웨이트 2번 이거는 스마트폰은 한 뭐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략 200g. 그리고 요새 한 100만 원짜리가 많죠. 100만 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 3인 텔레비전은 20. 텔레비전 좀 요새 비싼 거 많으니까 200만 원짜리 한번 이렇게 두 개만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테이블 모습이랑 똑같이 데이터가 삽입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수정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테이블에 우리가 열을 또 우리의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열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택된 열은 지금 현재 프로덕트 네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 해당하는 열의 데이터 타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레그 데이트로 돼 있던 컬럼명을요, 레지스트 데이트라는 컬럼명으로 바꿔줬습니다. 열 이름을.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정이니까 alter 테이블, 그리고 products, 그 다음 modify, product name. 지금 product name에 뭘 바꿔요? 데이터 타입을 variable 캐릭터, 기존에는 10이었는데 variable 캐릭터 30으로 바꿔줘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실행하면 바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정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는 products, 그 다음에 여기에 modify 대신에 이거는 열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열 이름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열 이름 수정할 때는 뭐죠? 명령어 rename column 해주고요. 기존에는 reg date를 뭘로 바꿔야 돼요? regist date 이렇게 바꿔줘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잘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확인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레지스트 데이터 이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으니까 잘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테이블에 그 열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에서 무슨 열이 삭제됐죠? 네, 지금 프라이스는 그대로 있지만 웨이트 컬럼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트 컬럼을 마찬가지로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정이죠. 테이블 입장에서는 알터 테이블이에요. 열이 테이블 안에 있는 열이 삭제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 입장에서는 삭제니까 드랍입니다. 드랍인데 뭘 드랍하느냐? 컬럼을 드랍해요. 웨이트라는 그 컬럼 자체를 드랍화 시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테이블을 셀렉트 해보면, 자,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모습처럼 웨이트 컬럼이 삭제가 됐어요. 컬럼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제 테이블 구조는 남기는 거죠.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되 테이블 구조는 남기는 거. 무슨 명령어죠? 네, truncate입니다. truncate. 자, truncate 테이블 product 이렇게 해주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테이블 한번 셀렉트 다시 해보면 데이터는 다 삭제됐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구조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컬럼 4개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하는, 테이블 삭제하는 명령어가 뭐죠? 삭제, drop. 뭐를? 테이블을. 프로덕트에 대해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면, 자, 이걸 이제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명령어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실제 생성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수정도 하고 열도 여러 가지 열을 추가도 해봤고, 열 수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열 이름도 바꿔봤고, 그다음 열도 삭제하고, 그다음 여러 제약 조건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실습들 한번 해보면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봤습니다.